안녕하세요, 달술입니다. 오늘 살펴볼 경매 물건은 아파트입니다. 어디에 있는 아파트냐? 김포시 장기동에 위치한 수정마을 쌍용예가 아파트입니다. 간단히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세대수는 총 19개 동 1474세대가 있고 2011년 6월 29일에 준공된 이제 15년을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감정 가격은요 5억 7,800만 원으로 평가가 되었지만 현재는 절반 수준인 2억 8천만 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뭐냐면 거래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말은 환금성이 좋다, 단기 차익을 거두기에도 괜찮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액대를 보면 4억 초중반이거든요. 근데 감정가 얼마입니까? 거의 6억이죠. 너무 감정 가격이 높게 평가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평가를 했을까? 감정 평가서를 살펴보니 여기 보시면 거래 시점을 2022년 2월 8일에 6억에 거래된 사례를 가지고 평가했습니다. 그럼 감정 평가를 언제 했냐면 2022년 12월 1일입니다. 12월 이 당시 실거래가를 보면 1월이고요. 10월, 11월이죠. 금액이 뚝 떨어지거든요. 이때를 기준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2022년 초를 기준으로 평가를 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물론 지금 이 6억에 거래된 것이 같은 건 아니에요. 보면 층수가 다르죠. 면적은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실거래가와 차이가 꽤 많다 정도로만 보면 되고, 사실 이 당시는 부동산 자체가 무조건 상승기긴 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고점을 찍고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면서 현재 4억대까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경매 나온 물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면적은 25평입니다. 여기서 이 면적은 전용 면적이에요. 실제 아파트 평수를 부를 때는 공용으로 따지잖아요. 아파트 평수로 따지면 33평형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살펴봤듯이 현재는 50%인 2억 8천만 원까지 하락한 상태고요. 사실상 감정가가 높게 평가되어서 그렇지 실제로 50%까지 떨어진 건 아니에요. 이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 없고요.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더라도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권 이후에 모든 권리들은 소멸되기 때문에 권리상하자가 없는 물건이네요. 권리 분석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겠지만 우리는 이왕 살펴본 김에 공부를 하자 이겁니다. 뭘 더 공부하냐? 궁금증이 생긴 부분들을 파헤쳐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궁금한데? 보시면 2023년 8월 8일에 변경이 되었다가 1년이 지난 후에 지금 다시 나온 거죠. 그 1년 동안 뭔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시일이 지났냐?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100% 답은 없습니다. 맞출 순 없어요. 추측만 하자, 스토리를 써보자 라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 공부하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문건 송달 내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2023년 7월 26일에 소유자가 경매 절차 정지 신청을 했다고 되어 있죠. 경매 좀 멈춰달라 이겁니다. 왜?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채무를 변제하겠다, 시간을 좀 달라, 잘 갚을 때니까 경매 넘기지 말고 기다려달라는 의미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채권자들이 오케이 했겠죠. 근데 10개월쯤, 거의 1년이 지난 후에 근저당권자와 채권자가 경매 속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에이, 다시 경매 빨리 보내줘 이겁니다. 갚는다 하고 제대로 갚지 않았나 봅니다. 시간을 꽤 많이 줬긴 줬네요. 그리고 이후에 근저당권자가 보정서라는 걸 제출하죠. 이 보정서는 또 뭘까? 우리는 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1년에 가까운 시간을 줬는데 안 갚으니까 경매를 다시 시작하는 거겠죠? 그 기간 동안 연체 이자가 많이 쌓였을 겁니다. 처음에 경매를 시작하면서 받을 돈을 계산하여 제출했을 텐데 정지되는 기간 동안 더 쌓이고 쌓여서 그 금액이 올라갔겠죠. 그 금액으로 수정해달라, 받을 게 더 있다 라는 내용의 보정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다시 경매에 나오게 되었다 라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는 주변 입지를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자, 여기 단지를 보면 규모가 크네요. 그리고 지상에는 차량 출입은 불가능해 보이고요.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 같죠?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이 3군데나 있어서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안전하게 등원시킬 수도 있겠네요. 어린이집을 봤다면 이제 초등학교도 봐야겠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목적물인데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는 여기 고창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초등학교까지 거리는 보시면 932m로 도보로 약 15분 정도 걸리는데 그리 가깝지는 않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뭐 상관없지만 초등학교가 조금 멀리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대중교통입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김포 골드라인의 장기역이 있고요. 도보로 17분이 걸린다고 되어 있지만 이 네이버 도보 소요 시간은 진짜 여유를 가지면서 천천히 걸었을 때 시간이고요. 출근길처럼 조금 빠른 걸음으로 간다면 10분에서 12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지방에 살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찾아보니까 출근길에 이 김포 골드라인이 완전 지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앞에 지금 버스 정류장 보이시죠? 입구마다 버스 정류장이 있거든요. 이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좋다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는 문화시설입니다. 지금 여기서 도로만 건너면 한강 근린 공원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쌍용 예가거든요. 바로 앞에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주거지에 이것만큼은 꼭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 저는 저녁에 러닝, 달리기를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머릿속을 비우면서 정처 없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산책로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단지가 크고 그 안에 아무리 조경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단지 내 말고요. 그 단지를 벗어나서 즐길 수 있는 공원을 저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꼭 주변에 있어야 하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공원 옆에 보면 상권이 하나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변을 따라서 스트릿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라베니체 수변 상가입니다. 김포시청에 있는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야경이 굉장히 이쁩니다. 낮에도 이쁘더라고요. 지금 이 강에 문보트라고 해서 지금 보이는 이 보트를 탈 수 있는데 어린 자녀 또는 데이트 코스로도 많이 이용하는 것 같고 드라마 촬영도 많이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 들어 관광 명소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집 바로 앞에 이런 커뮤니티 시설들이 있다는 것은 엄청 큰 장점입니다. 이렇게 시세, 학군, 입지를 살펴봤고 수정마을 쌍용예가 초등학교와 지하철역이 다소 거리가 있다는 부분은 아쉽지만 주변의 커뮤니티 및 편의시설들을 봤을 때는 또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수도권 치고는 이 4억이란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에 거래 빈도도 많고 저렴한 금액대인데 현재는 2억 8천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는 무조건 낙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2011년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소유권 이전이 지금 2011년이에요. 손바뀜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중간에 소유자가 변경이 되었다면 내부 리모델링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은데 지금 처음부터 쭉 소유를 했다고 한다면 기본형으로 이루어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내부 인테리어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감안하셔서 입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김포시 장기동에 위치한 수정마을 쌍용예가 아파트 경매 물건을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